네, 우리가 세 번째로 보려고 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훈련에 따른 비용도 세라와 컨트리뱅크가 나눠서 부담하고 훈련을 통해서 세라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로 인한 편익도 세라와 컨트리뱅크가 나눠 갖는 형태의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요? 이게 코스트와 베네핏을 서로 이제 쉐어하는 그런 의사결정 그런 균형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훈련 비용을 세라와 컨트리뱅크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세라가 더 많이 부담을 한다고 한번 해보죠. 4,500달러를 세라가 부담을 하고 이제 회사가 컨트리뱅크가 나머지 500달러를 부담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닝을 받기 전의 생산성은 세라의 생산성은 $10,000인데 그 중에 세라가 부담해야 되는 훈련 비용 4,500을 차감을 하고 회사가 그 차익만큼을 급여로 지급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10,000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미리 이제 훈련 비용 4,500달러를 차감을 한 다음에 그 차이만큼을 지급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라가 받는 웨이지가 5,500달러고요. 추가로 뭐 부담하는 다른 비용은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세라의 수입이 됩니다. 자 이제 컨트리뱅크 입장에서 이윤을 계산해 볼 텐데요. 세라가 일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피어리어드 동안 이제 $10,000의 생산성을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컨트리뱅크는 세라에게 5,500달러만큼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급여에는 원래 $10,000의 급여를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세라가 부담해야 되는 훈련 비용 4,500달러를 차감한 다음에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훈련 비용의 총액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차감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5,000달러라고 쓴 것은 이 중에 4,500만큼은 사실 세라에게 지급했어야 되는 급여고요. 이제 500달러는 컨트리뱅크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훈련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의 컨트리뱅크의 이윤은 이제 마이너스 500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추가로 부담하는 훈련 비용 500달러만큼 이제 회사에서는 손실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기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가 되면 이제 세라의 생산성은 회사 내에서 15,200달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드 밸류는 14,400달러였었어요. 죄송합니다. 14,400달러였었어요. 이제 컨트리뱅크가 세라한테 15,200달러를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15,200달러를 다 지급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편익을 다 세라가 가져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기준이 되는 점이 바로 아웃사이드 밸류인 14,400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14,400달러만큼만 준다면 그건 또 사실 모든 편익을 다 컨트리뱅크가 가져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퍼 리밋과 로어 리밋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15,200달러를 만약에 세라가 다 가져가면 자 모든 편익을 다 워커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세라에게 14,400달러만 회사가 지급한다면 그러면 그 트레이닝에 따른 편익을 모두 다 회사가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코스트는 일정 비율 물론 상당 부분 워커가 부담을 했지만 일정 비율 나눠서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베네핏도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한 점을 이렇게 정해 보는 거예요. 그 점이 바로 컨트리뱅크가 세라에게 200 아웃사이드 밸류에다가 200달러 정도를 더 얹어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에 페이는 아웃사이드 밸류에 이제 200달러를 얹어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그 누구도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보시죠.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에 이제 얼마의 급여를 제시를 하냐면 14,600달러 그래서 아웃사이드 밸류에 200달러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따로 드는 비용은 없으니까 바로 그것이 세라의 어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리뱅크 입장에서 보면 세라의 생산성이 15,2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하지만 약속한 급여는 14,600달러이기 때문에 이제 14,600달러만 지급을 하면 되고요. 그 차액만큼이 여기 등호가 빠졌네요. 차액만큼이 이제 600달러. 이게 이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트레이닝 코스트 전체 중에서 500달러를 회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피어리드의 이유는 마이너스 500달러였지만 하지만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드 동안 드러난 생산성의 일부를 사실 회사가 가지고 온 거죠. 200달러만큼은 세라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600달러만큼은 이제 회사가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의 합을 계산해 보면 이제 100달러가 됩니다. 컨트리뱅크 입장에서는 사실 이윤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으로부터 벗어날 인센티브는 없어요. 자, 이제 다시 세라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세라는 첫 번째 기간에 5,500달러를 받게 되겠죠. 훈련 비용의 일부 상당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을 이제 자신이 부담을 한 것이고요.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드가 되면 자신의 급여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밸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회사는 반드시 아웃사이드 밸류의 일부를 메이크업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추가로 200달러를 더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세라 입장에서 14,600달러의 수입이 발생하고요. 이 둘을 합쳐서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면 21,10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해 보면 세라 입장에서 일기에 죄송합니다. 트레이닝 피리드에 4,500달러를 사실 포기한 거잖아요. 이만큼을 포기했지만 포스트 트레이닝 피리드 동안 얼마를 보상받는 것이냐면 4,600달러를 보상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가치 물론 디스카운트 하지 않지만 현재 가치로 계산해 봤을 때 세라의 소득은 이제 21,10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리뱅크 입장에서도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았을 때보다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러한 그 비용도 나누어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편익도 서로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는 것보다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 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에서는 세라든 컨트리뱅크든 이탈할 유인이 전혀 이탈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그 내용의 주된 특징은 세라 같은 경우에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사실 회사에 남아 있을 때 생산성이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회사를 떠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60%, 뭐 40% 자바 60% 텍스였는데 이런 형태의 트레이닝은 어느 정도 펌 스페시픽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라와 컨트리뱅크의 이그젬플은 어느 정도 펌 스페시픽한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가 제너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다시 말하면 어느 기업에 가더라도 세라의 생산성이 똑같이 늘어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비용은 반드시 워커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 제가 아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학술연수 같은 게 사실상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제너럴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특수한 경우에 경영학 경제학 박사가 그렇게 제너럴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학위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너럴 트레이닝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제너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비용도 워커가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한 편익도 리워드도 워커가 가져가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